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한일 안보협력은 필수라면서 삼국 미사일 방어망 통합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중국의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역량의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클 길데이 미국 해군 참모총장은 1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포럼에서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관련 발언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았습니다. 길데이 참모총장은 한국의 핵무장은 국가적 결정이라면서도 우주와 사이버 분야까지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our continued discussions, our continued collaboration, and demonstrations that we are working to gain, more combined or joint efficiencies or effectiveness in multi-domain operations are again giving North Korea a different view. 길데이 총장은 이어 재래식과 핵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한 한국 방어 의지를 강조하며 미국과 동맹, 파트너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의 종말을 불러올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기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미한일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영내 공동 도전을 감안할 때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방위와 영내 안정을 위해서는 미한일 3국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격상하고 진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 또 미한일 미사일 방어망 통합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e first hurdle is having systems that can actually talk to each other and exchange data in a useful way. And so you have three nations that have the same type of weapon systems and combat systems on their ships. And so that first hurdle is really resolved. 길데이 해군 참모총장은 이어 일본의 방위비와 관련해 적절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중국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궤도에 올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결정은 엄청난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is a significant investment, and I mean significant, of national treasure in order to put yourself in a position where you can have the right people, the right platform, the right platform or platforms, the right trainings, training facilities, the right sustainment capabilities for a nuclear force, the right workforce in order to do that. You have to own it from cradle to grave. That includes any nuclear waste from those vessels. And so I'm just saying that it is a monumental step. 길데이 총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호주가 맺은 군사동맹 오커스를 통해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핵 잠수함을 지원받기로 한 호주도 2040년이나 돼야 자체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길데이 총장은 이 밖에 미국 해군의 서해 훈련과 한국의 미국 함정 모항 설치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가능성을 절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으며 외교적 관여는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16일 북한 외무성이 북핵의 위험성을 지적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의 발언을 비난하며 핵무기 보유 의지를 밝힌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북한에게 긴장을 완화하고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외교적 관여가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명백한 위험이라고 밝히고 국제사회의 규정을 지키고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는 것은 북한의 의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조철수 국제기구 국장 담화를 통해 미국 등이 아무리 비난해도 북한의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서의 국제적 지위는 엄연한 현실이라고 주장하며 유엔 사무총장의 편견적 사고방식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 인권 관련 별도 협의 채널을 올해 안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서로 같은 접근법을 갖고 자주 소통할 때 북한 인권 증진도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한국 정부가 미국과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양자 차원의 협의 채널 가동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매우 긍정적 행보라며 반겼습니다. 킹 전 특사는 16일 VOA에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협의는 의심의 여지 없이 큰 이득이라면서 두 나라가 이 협의를 공식화, 정례화한다면 북한 인권에 매우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great merit in having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following the same approach on human rights issues. It was very helpful for us to convey to the South Korean officials our thinking on the issue, and I found in most cases it was very helpful for me to understand what the South Korean understanding was, what their feeling was on a particular issue. 앞서 한국 외교부는 미국과 북한인권 관련 별도의 협의 채널을 올해 안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워싱턴을 방문한 전영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부차관보를 만나 관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2016년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를 출범한 뒤 워싱턴과 서울을 오가며 이듬해 3월까지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두 달 뒤인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새해 업무 보고 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며 외교부가 이런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북한 인권의 정확한 실상을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간 등한시되었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크고 분명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나가겠습니다. 킹 전 특사는 재임 시절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 말고도 한국 측과 서울, 뉴욕, 제네바 등을 오가며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공론화 방안과 유엔 등 국제무대 공조 방안, 인권 침해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 추진 방안 등을 다양하게 논의했다며 이런 노력이 다시 탄력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갈등 지역인 타이완 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벌어지면 미국이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성균관대학교의 장영희 성균 중국연구소 연구교수는 16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에서 만약 타이완 해협 내 유사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타이완 방어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을 타이완 인근으로 이동할 뿐 아니라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를 발진 기지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이 약화할 것으로 오판하고 군사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타이완 해협 유사 사태 발생 시 북한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은 중국도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경우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타이완 해협의 긴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6.25 한국전쟁 전사자의 신원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가족들을 직접 방문해 유전자 시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한국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16일
유가족 찾기 팀을 별도로 구성해 전사자의 병적 기록, 유가족과 관련된 서류 등을 분석하고 행정관서의 재적 정보를 확보한 후 생존해 있는 유가족의 주소지에 직접 방문해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해 발굴 감식단은 또 한국전쟁 관련 병적 기록과 관공서 기록이 일치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1년 동안 확보한 11,279명의 유전자 중에서 탐문에 의한 채취가 8,455명으로 74.9%에 달할 만큼 탐문 활동이 중요해졌다며 전담팀 구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감식단은 이어 아직 산야에 남겨져 있거나 유해를 찾고도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전사자는 13만여 명이며 당국이 대조를 위해 확보한 유가족 유전자는 지금까지 86,500여 분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